네,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를 들여다보는 MBC 충북의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내놓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판결문은 실제 어땠을까요? 조미애, 이채연 두 기자가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SNS로 알게 된 만 14살, 15살 미성년자 2명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간음한 남성.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범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2차례 간음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겐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감옥행을 면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는 한둘이 아닙니다. 15살 미성년자를 5차례 간음한 남성도 과거 성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나이가 16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데 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16세가 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반성하고 이제 교화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저질렀잖아요. 그럼 오히려 상습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차례에 걸쳐 13살 소녀를 간음한 남성. 재판부는 만남과 성관계가 서로 동의에 이뤄졌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 피해자가 호감이 있었다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판결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수술의 날에 사랑한다고 했던 편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왜 사랑한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점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했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고 치부를 하거든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 동의를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볼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고가 된 동의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동의를 한 건지 정확히 판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외에도 10차례 넘게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아이에게 가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집행유예로 곧장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처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죄의 무게만큼 처벌받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5년치 1, 2심 680여 건의 피고인 737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죄질이 더 중한 복합범죄를 합쳐 1, 2심 전체를 보면 평균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양형기준 기본형을 겨우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1심 단독범죄로 좁혀보면 평균 2년형으로 양형기준 기본형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700여 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단독범죄일 경우 대다수가 철창신세를 면했습니다. 단독사건 1심 피고인 258명 중 7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9%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2심에선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죄질이 더 나쁜 복합범을 포함해도 1심 피고인 574명 중 집행유예는 53%를 차지했고 실형 선고는 46%에 그쳤습니다. 이 중 18%는 2심에서 풀려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포함된 열람 가능한 1, 2심 전체를 합쳐도 실형 비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하라고 했는데 제가 나를 유혹하네? 제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네? 그걸 또 이제 나의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 법의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동의했든 호감을 표시했든 그 이유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나이 하나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이 취지대로 왜 엄히 처벌이 어려운 건지 그 이유를 이어서 파헤쳐 봅니다.
네.